임대차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임대차가 227페이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임대차는 양자층 워낙 많아가지고요. 일단 여러분 보면 거기 용어 정리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용어 정리 이렇게 나와 있죠. 임대차 227페이지부터 229페이지까지요. 227페이지부터 229페이지까지 일단 강의를 먼저 하나 찍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우리가 보면 임대차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 말이죠. 우리가 채권법이 있죠. 그럼 채권법은요 무슨 규정이죠? 임의 규정이잖아요. 그런데 이 채권법 중에 뭐가 있냐? 임대차가 들어있거든요. 이 임대차는요 소수자를 보호해요. 이 소수자 보호가 뭐냐? 그것을 임차인을 보호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지금 보면 새누리당이 있죠. 한나라당인가 새누리당인가 무슨 당이죠? 새누리예요. 새누리당이 지금 국회의원 의석수가 지금 확 줄었죠. 그래도 그 사람들을 뭐라 한다? 다수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소수와 다수는 어떻게 하냐? 파워를 누가 쥐고 있느냐 이 말이죠. 아직도 탄핵되기 전이니까 새누리당이 지금 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새누리당을 뭐라 한다? 그것을 다수라고 하고요. 뭐죠? 힘이 권력이 없는 사람을 소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임대인하고 임차인 중에서 누가 다수고 누가 소수예요? 임대인이 파워가 있죠? 다수라고 하고 임차인을 소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채권법이라는 것은 원래 임의 규정인데요. 그것은 소수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편면적 강행 규정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편면적 강행 규정이라는 것은 뭐냐? 민법의 법조문 있죠? 이 법조문보다 여기 임차인이 유리하냐 불리하냐 이 말이죠. 불리하냐 합의가요. 쌍방의 합의가 법조문보다 유리하다 그러면 이것은 유효가 돼요. 만약에 임차인한테 불리하다 그러면 무효가 되는 거예요. 알죠? 이것을 편면적 강행 규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다시 한번 봐봐요. 우리가 법조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기를 연체하면 뭐 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돼요. 이기 연체요. 그런데 당사자는 합의를 어떻게 하나? 합의를요 3기를 연체하면 해지할 수 있다. 한 번만 연체하면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이 말이죠. 원래 법조문은 몇 기라고 되어 있죠? 2기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여러분요 한 번만 연체하면 해지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임차인한테 유리해요 불리해요? 불리하죠. 그래서 뭐요? 3번 연체하면 그러면 3달간은 버틸 수 있다 이 말이잖아요. 이것을 뭐라 한다? 유효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 한다? 임대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소수자 보호 이렇게요. 그럼 봐봐. 원래 임대차는 강행 규정으로 되어 있지만 예외적으로 몇 가지는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어요. 이 임의 규정이 뭐가 있냐? 먼저요 비용 상환 청구권이에요. 비용 상환 청구권 이렇게요. 비용 상환 청구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차임 지급 시기 이렇게요. 차임 지급 시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임차권 등기 있죠. 임차권 등기는 당사자 간에요 반대의 약정이 없으면 등기 절차에 협력해서 청구할 수 있거든요. 물론 그것도 되는데 이 세 가지만 알면 돼요. 여기에 비용에는 뭐가 있다? 비용에는 필요비 상환 청구권하고요. 그 다음에 유익비 상환 청구권이 있어. 필요비 상환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유익비 상환 청구권 이렇게 있어요. 여기는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 그 다음에 차임 지급 시기 이렇게 비용 상환 청구권 이렇게. 그래서 여기 봐봐. 우리가 시험에 나올 때 다음 주에서 임의 규정이 아닌 것은 그러면 기본적으로 3개밖에 아닌데 문제는 꼭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 뭐냐? 비용 중에 필요비하고 유익비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 비용이란 말 속에 이 두 가지가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요 문제를 나올 때는 1번, 2번, 3번, 4번 그 다음에 5번의 부속물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를 다 암기해야 되겠죠? 그럼 봐봐. 임의 규정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임의 규정. 이걸 알아야 되겠죠? 임의 규정이라는 것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합의가 임차인에게 유리하든 불리하든 유효인 것 이 말이죠. 유효인 것 이것을 얘기해. 임의 규정은요. 그러니까 뭐냐면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합의가 임차인에게 불리해도 유효인 것은 이렇게 나와. 유효인 것이 아닌 것은. 그럼 불리해도 유효. 그럼 무슨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죠. 그러면 불리해도 유효인 것이 아닌 것은 그럼 뭘 물어봐요? 강행 규정을 묻는 거예요. 이 말을 모르면 안 된다고. 임의 규정 다음 주에서 임대차에서 임의 규정이 아닌 것은 이렇게 안 나온다고.
알겠죠? 임의 규정은 뭐냐? 임의 규정은 임의 규정은 임차인에게 유리하든 불리하든 유효인 것이 임의 규정이잖아요. 그럼 강행 규정은 뭐예요? 유리하든 불리하든 유효인 것이 아닌 것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냐면 합의가 임차인에게 불리해도 유효인 것이 뭐다? 임의 규정이거든요. 시험에 뭐라 나오냐? 합의가 임차인에게 불리하면 불리해도 유효가 아닌 것 이렇게 나와. 불리해도 유효가 아닌 것 그럼 뭐가 되죠? 불리해도 유효 임의 규정, 유효가 아닌 것 강행 규정을 묻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말을 이렇게 돌려서 뺑뺑 돌려서 하니까 이 임의 규정이라는 말을 이해를 하고 있으면 돼요. 나중에 이제 문제가 나오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있는데 잠깐만요. 문제가요 어떻게 나와 있나? 여러분 페이지 233을 봐봐요. 문제지 233. 거기 보면 뭐라고 나왔죠? 162번. 민법의 규정보다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그 내용을 약정한 경우에도 유효인 것. 알겠죠? 불리해도 유효인 것. 그럼 불리해도 유효하다가 뭘 물어보는 거예요? 임의 규정을 묻는 거죠. 유리해도 유효, 불리해도 유효. 233페이지. 알겠죠? 거기 보면 불리해도 유효인 그것은 뭘 물어보는 것이다? 임의 규정을 물어보는 것이죠. 임의 규정. 무슨 말인지 지금 이해됐죠? 지금 어떻게 묻는 건지. 자, 그 다음 장 봐보세요. 그 다음 장 163번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가 아래의 권리에 관하여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을 하더라도 효력이 뭐가 되는 것? 인정이 되는 것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유리하든 불리하든 유효인 것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것을 무슨 규정이란다? 임의 규정 이렇게 시험이 나온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그래서 그걸 보시고 자 그래서 여러분요 책을 한번 볼까요? 강의 노트요 227페이지를 보셔요. 227페이지 보면 맨 위에 618조를 보면요 임대차는 강의 노트 지금 보고 있죠? 강의 노트 227페이지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소유의 가격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해서 차임을 지급할 것. 차임. 그래서 차임 동그라미. 임대차는 차임이지. 그다 써. 보증금은 성임 요건 X 이렇게요. 임대차는 반드시 보증금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뭐는 반드시 줘야 된다? 차임. 월세는 반드시 줘야 돼. 그래서 우리는 목적물을 사용하는 대가로 차임을 주죠. 사용하는 대가로 차임을 주니까 유상계약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자, 그럼 채권은 임의 규정인데요. 임대차는 소수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편면적 강행 규정으로 되어 있다. 알겠죠? 법 규정보다 임차인한테 유리하면 유효, 불리하면 무효이다 이 말이고요. 임의 규정이죠. 임의 규정은 법 규정보다 유리해도 유효, 불리해도 잘못됐네요. 유리해도 유효, 불리해도 유효예요. 알겠죠? 거기 불리해도 무효 틀렸어. 불리해도 유효예요. 알겠죠? 거기 보면 임의 규정 단데 고치면 안 돼. 임의 규정 그래가지고 법 규정보다 유리해도 유효, 불리해도 유효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그 위에 보면 비용사원청권, 필요비, 유익비,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 차임 지급 시기 이렇게 나와 있죠. 됐죠 지금?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것은 놔두고 자요 어디로 보냐? 228쪽을 먼저 봐요. 228 임대차에서 계속적 채권 관계라고 나와 있나요? 그 나와 있어. 자, 처음부터 그걸 설명해. 여기서 보면 우리가 이제 계속적 채권 관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일시적 계약이 있죠. 그럼 일시적 계약은 어떻게 하냐? 일시적 계약. 예를 들어서 매매라든가 교환이라든가 증여라든가 이런 것들을 얘기해요. 이런 것들을 뭐란다? 해제권을 행사라고요. 해제권. 그 다음에 뭐란다? 소급해서 뭐가 된다? 무효가 되고요. 그 다음에 뭐란다? 원상회복 의무라고요. 원상회복 의무요. 그 다음에 뭐란다? 여기는요. 손해가 있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일시적 계약은요. 그런데 지금 무슨 계약이죠? 계속적 계약이죠. 이 계속적 계약은 어떤 것이냐? 그건 첫 번째요. 임대차라든가 뭐 사용대차라든가 그다음에 뭐죠? 소비대차라든가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요. 계속적 계약이에요. 이런 고용계약 있죠. 고용계약. 고용 같은 것도 고용계약이요.
고용계약 이런 것도 다 뭐다? 그것은 계속적 계약이죠. 고용 같은 거 보면 어때요? 1년, 2년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뭐냐? 해지권을 행사를 하고, 해지권. 그러면 장래를 향해서 무효가 돼요, 장래. 그래서 장래를 향해서 무효가 되기 때문에 해지를 하게 되면 뭐를 하냐면 여기는 원상회복을 하죠. 해지는 청산한다고 그래. 청산 의무가 있는 것이고요. 물론 해지라고 나서 손해했으면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장래무효 청산이란 말하고 소급이라고 하고 원상회복이란 말을 지금부터 설명을 해. 자, 보셔요. 여기서 이렇게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2월 1일 계약을 체결을 했죠. 체결했는데요. 여기 4월 1일 날 계약을 해제를 하죠. 그러면 해제하면 어떻게 하냐? 2월 1일 계약을 체결했죠. 그런데 4월 1일 계약을 해제하죠. 그러면 해제하면 2월 1일부터 이것을 소급이라고 그래. 소급해서 무효가 돼. 그러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면 2월 1일부터 무효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봐봐요. 여기서요. 갑이 을한테, 을이 갑한테 뭐 주는 것들이 있어 없어? 갑이 을한테, 을이 갑한테 뭐 준 것들이 있어 없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주고받으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단다? 이미 받은 것, 이미 기이행이라고 그래. 이걸 기이행. 이미 받은 것은 반환해야 돼, 반환. 반환해야 되고, 아직 미이행, 아직 이행을 아직 주지 않는 것. 그러면 그것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없다? 제공할 필요가 없죠. 왜요? 언제부터 무효니까? 처음부터 무효니까. 알겠죠? 이것을 우리는 소급이라고 그래. 이럴 때 하는 것을 우리가 원상회복. 그래서 여러분, 원상회복은 우리가 배웠잖아요. 뭐를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전부를 뭘 한다? 반환한다. 선악 불문하고 전부를 반환해. 그것을 원상회복이다 이렇게 얘기해. 그런데 여기 봐봐. 청산 장래무효는 뭐냐면 지금 여기서 이렇게 갑이라는 사람의 집에 을이라는 사람이 월세를 살고 있어. 그래서 1월달,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 2월달, 그 다음에 3월달, 4월달, 그리고 5월달, 그 다음에 6월달, 6월이라고 해봐. 이 사람이요 하도 돈을 안 주니까 너 나가라고 그래. 나가. 그럼 뭐 한다? 여기에서 뭘 한다? 해지를 하게 되면 오늘부터 장래를 향해서 무효가 돼. 오늘부터 무효가 돼. 오늘부터. 알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1월부터 여기서 여기 6개월간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있는 것은 이것은 그러면 여기는 그럼 뭐가 돼요? 여기는 그냥 그대로 유효가 돼. 유효가.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이 사람이 3월달 월세를 안 냈다 해봐. 5월달 열세 두 번 안 냈다 해봐. 그럼 여기서 뭐죠? 여기서 기이행. 이미 이행한 것 있죠? 몇 개월 동안요? 4개월간의 월세 있고 미이행. 아직 내지 않은 거 몇 개월이 있죠? 2달분이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2달분 아직 월세 안 내고 그냥 월세가 100만 원인데 4개월 분은 월세를 내고 알겠죠? 나머지요 2달분은 월세를 안 냈다 이런 말이죠. 그리고 2달 이상 연차니까 너 나가라겠다 이 말이죠. 그러면 4개월 연차한 거 그것은 내가 그냥 보유해. 누가요? 갑이 갖는 거죠. 우리 월세가 갔잖아요. 아직 2달 갖는 거 어떻게 돼요? 뭘 한다? 청구하죠. 누가요? 갑이 미이행 돈 안 낸 거 돈 내고 나가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이걸 뭐라 한다? 이것을 청산의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청산의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미 죽어서 내가 갖는 것이고 내가 아직 받지 못하는 것은 어떻게 한다? 다시 청구하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 한다? 청산의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해지는 장래를 향해서 무효가 되죠. 그것을 지금 얘기해요. 그럼 그 다음에 봐봐요. 계속적 채권관계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매매계약은 한두 번 만나고 끝나는 거잖아요. 계속적 채권관계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우리 집에 누군가가 새 들어 산다 그러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최소한 몇 년은 보장하죠? 2년 동안 365일 365 그래서 어떻게 돼요? 730일 동안 나하고 같이 사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루 이틀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당사자 간의 상호 신뢰성이에요. 상호 신뢰성. 이게 가장 중요하죠. 상호 신뢰성이 너무너무 중요해. 신뢰성이 깨진다. 그럼 뭐 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신뢰성이 깨지면.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봐봐. 임대차에서요. 이렇게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여기 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을이 만약에 이것을 병한테 전대차를 주고 싶어요. 전대차를 주려면 그럼 어떻게 돼요? 봐. 갑은 을을 믿고 월세를 준 거잖아요. 여러분요. 만약에요. 한번 얘기했는데 집이 이렇게 이 집이 있고 이 집은 새 집이에요. 이 집은 약간 낡은 집이에요. 약간 낡은 집. 그런데 지금 내가요. 나 혼자서 방을 구하러 다닌다. 그러면 여기 갑이라는 사람의 집이 있고 을이라는 사람의 집이 있으면 나는 어떻게 하냐? 새 집이고 중요하지 않아요. 누가 중요하냐? 집 주인이 중요한 거예요. 왜요? 나하고 그 사람하고 몇 년 동안 살아야 돼? 2년 동안 살아야 되니까요.
그런데 내 친구가 옆에 따로잖아요. 이 친구는 사람은 중요하지 않아요. 뭐만 중요해? 집만 중요해요. 그러니까 신축 건물이면 무조건 이 건물이 좋다고 그래. 그럼 옆 딱 보면 아 누가 방구하는지 금방 알 수 있어. 벽지 발라져 있죠? 그럼 이 사람은 무조건 이 집 하라고 그래. 그렇잖아요. 근데 나는요 이 여자를 딱 봤더니 오 이 여자요 보니까 딱 보니까요 개를 한 3마리는 잡아먹을 여자 같아요. 알겠죠? 그러면 이 여자하고 같이 어떻게 해요? 2년 동안 살 수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런데 이 집을 딱 갔더니 벽은 뭐죠? 벽지를 안 발라준다 하지 뭐 벽지가 그 정도로 뭐 그런 대로 괜찮고요. 그 다음에요 뭐 싱크대도 보니까 조금 낡긴 낡았는데 또 요 교환해줘 그러니까 안 해준다 하지 뭐 그런 대로 괜찮은데 아우 주인 아주머니가 너무 선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그러면 이 집에 들어가죠. 이 사람은요 왜 이 집 들어가냐고 난리죠. 이 사람은 자기는 이 사람하고 살 일이 있어 없어? 없으니까 집만 보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이 사람과 2년 동안 살아야 되는데 가가지고 이 사람하고 가가지고 날마다 싸우느니 차라리 속 편하게 선한 사람하고 사는 게 더 낫잖아요. 조금 집은 좀 낡았어도. 이게 우리 뭐라냐 상호 신뢰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봐 이 여자가 이 갑이요 왜 이 사람한테 월세를 줬겠어요? 다른 사람이 많이 왔어. 한 여자는 하이가 실종이야. 자기 남편이 여자만 보면 좋았는데 하이 실종이니까 난리 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갈아가겠죠. 그렇잖아요. 월세 10만 원 더 준대. 필요 없죠 지금. 근데 이 사람은요 와가지고 돈 없다고 막 징징 짜면서 5만 원만 깎아달라고 그래. 깎아줬는데 너무 착하게 생겼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가본요 이 사람한테 지금 좀 5만 원 더 준다는 사람한테 안 주고 5만 원 더 깎아달라는 사람한테 준다니까. 왜? 상호 신뢰관계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방을 줬는데 이 의리한 사람이 갑한테 중간에 1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 계약을 했는데 중간에 5월 1일 날 갑한테 묻지도 않고 우리 이걸 병한테 전대차를 줘. 그러면 갑은 병을 알아 몰라? 모르죠.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래서 상호 신뢰관계가 깨지기 때문에 뭐를 해야 되냐? 전대차를 주려면 갑의 동의를 받아라 이 말이죠. 임대인의 동의. 자 그 다음에 봐봐. 이번엔요 집주인이 바뀌어. 집주인이 정으로 바뀌어. 집주인이. 그럼 집주인이 바뀌어. 나는요 갑을 보고 이 집에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근데 집주인이 바뀌었는데 보니까 이 여자는요 염소를 5마리나 잡아먹을 여자가 생겼어. 그러면 이러면 어떻게 돼요? 이 여자가 살 수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럼 어떡한다? 나 집주인 바뀌었으니까 오늘 5월 1일이야. 나 집주인 바뀌었으니까 나 나가겠다고. 기간이 안 됐어도 나간다고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상호간에 뭐가 됐으니까 신뢰관계가 깨졌으니까 그걸 우리가 또 처음부터 배운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계속적 채권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상호 신뢰성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상호 신뢰관계이기 때문에 거기를 한번 본단 말이죠. 첫 번째 상호 신뢰성이다. 전대차나 양도할 때는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동의가 없으면 X가 동의가 없으면 뭐 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다. 그 다음에 2번 사정 변경이다. 그렇죠. 그러면 2년 동안 살다 보면은 집값이 폭락할 수 있고 폭등할 수 있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차임을 증감, 보증금을 증액 감액 이런 것들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차임 증감청권, 보증금 증감청권 이런 것이 있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이런 봐봐 해제하고 해지를 봐봐. 해제는 일시적이다. 매매, 소급해서 무효고 원상회복 의무다. 해지는 계속적이다. 임대차다. 장래를 향해서 무효이다. 무슨 의무다? 청산 의무다. 둘 다 뭐를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됐나요? 여기 봐봐. 여기 지금 둘 다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고 지금 돼 있네. 알겠죠? 자, 그 다음에요. 그 밑에 청산 의무는 뭐냐? 청산 의무. 청산 의무는 1월 1일부터 9월 1일까지 너 9월 1일 나가라. 3기를 연체했네? 그러면 9월 1일 나가라 그러면 해지를 하면 장래를 향해서 효력이 있죠? 그래서 이미 이행한 것은 보유하고 아직 미이행된 것은 갑이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것을 무슨 의무라고 한다? 청산 의무라고 한다. 이런 말이에요 지금. 알겠죠? 자 그럼 다시요.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봐봐. 용어정리요. 여러분 그 용어정리라고 이런 지금 되어 있어요? 자 지금 용어정리 한번 보면 뭐냐? 이런 보면 앞으로 이런 무슨 청구권이라고 하는 거 나올 거예요. 무슨 통고권이라고 하는 것이 나올 거예요. 통고다, 청구다. 이런 말이 완전히 달라. 통고하고 청구란 말은 여기는요. 청구를 한다. 무슨 소멸 청구 그러면 이것은 귀책 사유 잘못이 있는 거예요. 그럼요. 잘못 이익이 연체. 이익을 연체했다 이 말이죠. 2번 연체하죠. 그럼 뭐 한다? 소멸 청구를 해. 알겠죠? 청구. 그런데 여기는요. 통고는 뭐냐? 통고는 잘못이 없어. 잘못이 없을 때 이런 잘못이 없을 때. 예를 들어서요. 임차인이 파산 선고를 받았어. 파산 선고.
임차인이 파산 선고를 받은 것이 임대인한테 해코지 한 건 아니잖아요. 알겠죠? 그런데 임차인이 파산 선고를 받으면 월세를 낼 가능성이 없죠. 그러니까 나가라고 해야 되겠죠. 그때는 해지 청구라고 한다. 해지 통고라고 한다. 해지 통고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임차인이 잘못해서 파산 선고 받은 것이 임대인한테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해지 통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잘못이 있어 뭐라 한다? 해지 청구라고 하는 거예요. 잘못 있는 사람한테는 봐봐. 2달 월세를 안 내. 그러니까 너 나가라고 그랬어. 그러면요, 오늘 당장 나가라고 그래야 되겠어요? 이 2달 더 있다가 나가라고 해야 되겠어요? 오늘 당장 나가라고 해야지, 오늘 당장. 월세 지금 2달 안 냈는데 또 2달 기다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 유예 기간을 주지 않는 거예요. 여기는요, 이 사람이 지금 파산해서 자기가 사업하다가 망했다 이 말이죠. 망했는데 너 당장 나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 사람도 살 길이 조금 있어야 되잖아요. 잘못이 없을 때는 뭘 한다? 유예 기간이 있는 거예요. 알겠죠? 이것을 청구다 통고다. 그래서 여러분요, 앞으로 무슨 일을 할 때, 무슨 말을 할 때 소멸 청구, 해지 청구, 소멸 통고, 해지 통고, 통고란 말하고 청구란 말하고는 전혀 다른 말이다. 알겠죠? 아무렇게나 쓰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청구, 귀책 사유, 유예 기간이 없다. 통고는 귀책 사유가 없고 유예 기간이 있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뭐를 준다? 유예 기간을 줘야 된다. 이런 말이죠. 이해됐죠, 지금? 이 말을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럼 이거 봐봐. 이거 뭐하고요? 청구권하고 형성권도 약간 다르다고 그랬죠? 청구권은 뭐에 걸린다? 소멸시효. 누가 증명한다? 당사자가. 형성권은 뭐라 한다? 제척기간. 누가 입증한다? 법관이 직권. 그런 말하고 똑같단 말이죠. 알겠죠? 구별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요, 바로 그 밑에 한번 봐봐요. 밑에 걸 정리를 잠깐 해보죠.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하고 소유하게 할 것을 약정하죠. 그러니까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하고 수익하게 해줘야죠. 임대인은요. 그러니까 임차인이 사용하고 수익하게 해줘야 되니까 필요비, 비용, 벽지 발라주고 하는 거, 벽지 바르고 하는 거 누가 다 해야 돼? 임대인이. 그래서 필요비를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요, 임차인은요, 뭐를 지급한다? 차임을 지급이죠. 차임, 거기다 써. 유상계약이다. 유상. 주고받는 거죠. 유상. 그 다음에 보증금에 관한 규정은 있다, 없다? 보증금에 관한 규정은 있어, 없어? 없어. 아까 말했죠? 알죠? 보증금에 관한 규정은 없다. 이런 말이죠. 자, 그럼 그 밑에 이제 여기 그 밑에 그 그림 하나 나와 있죠? 그림 나와 있나요? 바로 밑에 조그맣게. 그걸 지금부터 한번 잠깐 봐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요, 임차인이 어떠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가를 지금부터 본단 말이죠. 우리가 지금 여러분 안 배웠어요. 아직 안 배웠는데 임대차에서 물권법에 가서 배웠는데 지금 한번 보잔 말이죠. 여기 을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있죠. 을이 임차인이에요. 이 임차인이고 이 사람을 뭐란다? 임대인이죠. 임대인을 뭐란다? 간접 점유자라고 얘기해요. 간접 점유자. 임차인을 뭐란다? 임차인을 이 사람을 직접 점유자라고 얘기해요. 직접 점유자. 여러분 직접. 그러면 이 건물이 지금 누구 거죠? 갑의 건물이죠. 갑의 건물을 갑이 을한테 월세를 줬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을이라는 사람이 이 집에 들어와서 잠을 자잖아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건물을 점유한다 이 말이고, 집주인 소유자는요, 을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점유한다 이런 말이에요. 간접 점유자. 그런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 여기서 불법 점유자가 있다. 불법. 누군가가 불법으로 병이 점유하고 있다 이 말이죠.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러면 이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다. 점유를 하고 있는데 이 집 들어와서 지금 이사 왔다 이 말이죠. 누군가가 불법으로 점유하면 뭐를 청구할 수 있다? 점유 보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 점유 청구권. 만약에요,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다. 등기가 되어 있다는 것은 뭐가 있다? 대항력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그러면요, 그래서 임차권의 기한, 방해 제거와 그 다음에 방해 예방을 청구하는 것이다.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임차권에 기한 방해 제거, 임차권에 기한 방해 예방을 청구해. 여기서 반환 청구는 없죠. 반환. 왜 반환 청구는 누구한테 있냐? 임대인한테 있어. 왜 그러냐? 왜 반환 청구는 임대인한테 있냐? 아까 우리 법조문에 뭐라고 나왔죠?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용도에 따라서 사용하고
소유하게 할 것을 약정한다고 그랬죠? 임대인이. 그러니까 만약에 누군가가 불법으로 점유하면 임대인은 그 불법 점유자한테 물건을 반환받아가지고 임차인이 사용하고 소유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반환 청구권은 누구한테 있냐? 임대인한테 있고,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를 하거나 전입 신고를 하게 되면 뭐가 발생한다? 대항력이 있잖아요. 그러면 임차인은 임차권에 의해서 불법 점유자한테 방해 제거, 너 나가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러면 뭐 한다? 방해 예방, 들어오려면 들어오지 말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 임차인이요, 점유도 안 하고 등기도 안 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누구의 권리를? 임대인의 권리를 뭘 한다? 대위 행사한다. 대위 행사. 이 세 가지만 딱 알면 돼요. 자, 첫 번째요. 임차인이 이사를 딱 내가 그 집에 지금 이사 와가지고 살고 있는데요. 다른 사람이 들어오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 점유보호 청구권. 등기가 돼 있으면은 임차권에 의해서, 알겠죠? 등기도 안 돼 있고 점유도 안 돼 있다. 임대인의 권리를 대신 행사한다. 이란 말이죠. 그래서는요, 거기 보면 임차인, 그래서 직접 점유자, 점유보호 청구권, 점유를 하지 않으면 임대인의 권리를 대위 행사, 등기가 돼 있다. 임차권에 대한 방해 제거, 방해 예방, 반환 청구권은 누구한테 있다? 임대인에게 있다. 이런 말이죠. 임대인. 그렇게 되어 있죠, 지금. 알겠죠? 여기까지를 우리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임대차에 의해서 우리가 보는 임대차 일반에 관한 규정이에요. 알겠죠? 그럼 잠깐 쉬었다가 뭘 보냐면,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죠?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